먼저 제가 구매한 이 드론은 손바닥 크기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헉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번 주말에 백패킹을 가려고 했는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패킹을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제가 사용하는 이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아웃도어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 드론을 구매하시기 전에 고민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의 고가 한 100만원 가까이를 호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처음 구매할 때 여러 기종이 있고 또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좀 구매를 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드론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드론을 선택했고 제가 구매한 이 드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매한 이 드론은 DJI사에서 나온 매빅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안에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굉장히 작아요. 손바닥 크기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이 DJI 매빅 에어 드론은 올해 18년 5월에 110만원 정도 가격을 주고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드론을 구매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매빅 에어를 사야 될지 매빅 프로를 사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매빅 프로 2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매빅 프로 2는 이 매빅 에어와 매빅 프로의 고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기종으로 따지면 저는 이 매빅 에어는 아반떼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매빅 프로는 소나타, 그리고 매빅 프로 2 최근에 나온 거는 한 그랜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도 아반떼랑 그랜저를 두고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빅 프로 2는 고민 대상에 포함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매빅 2와는 비교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위 기종으로 있는 게 스파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스파크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짐벌이 이축 짐벌이라던가 아니면 촬영할 수 있는 해상도의 차이라던가 비행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빅 에어랑 매빅 프로 이 두 기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기종 중에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빅 프로랑 매빅 에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두고 고민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아웃도어 활동이 주로 어떤 활동이냐를 기준으로 제품을 좀 선택하려고 고민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아웃도어 활동이 자전거를 타는 거라던가 아니면 백패킹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량성, 얼마만큼 드론이 가벼운가랑 이걸 패킹했을 때 얼마나 부피가 작은가 이 부분이었어요. 먼저 매빅 에어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게도 430g이라서 0.5kg이 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734g으로 약 한 300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이 300g 무게 차이는 크게 체감할 수는 없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무게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피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매빅 에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 바닥에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매빅 프로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서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높이 같은 경우도 한 1.5배 정도 크고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5배 정도 더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패킹을 하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종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매빅 에어는 조종기의 이 조이스틱이 이 조종기 안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종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반면에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기 조이스틱이 여기에 이렇게 결속돼 있는 채로 따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종기도 이렇게 생긴 별도의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빅 에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넣은 전용 케이스랑 조종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매빅 프로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기체를 넣은 케이스가 있고 한 이거만한 조종기 케이스를 또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백패킹이나 자전거 패킹을 하는 제 아웃도어 활동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매빅 에어가 저한테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드론의 영상 촬영 능력이었습니다. 그 매빅 프로와 매빅 에어의 영상 촬영 능력을 비교해보면 둘 다 어떤 비교 우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매빅 에어의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매빅 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흔히 보는 풀 HD 화질에서 12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반면에 매빅 프로는 최대 96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이 프레임 수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주냐면 드론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에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이 스피드 매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당 프레임 수가 120프레임까지 찍히게 되면 슬로우 모션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HD에서 좀 더 많은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매빅 에어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트레이트 전송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매빅 프로의 경우에는 비트레이트 영상 전송률이 60메가퍼세크인 반면에 매빅 에어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퍼세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빅 에어가 쉽게 설명하자면 초당 더 많은 영상 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영상 촬영에서 매빅 에어가 좀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빅 프로보다 좀 더 최근에 나온 기종이어서 오토 모드로 촬영하는 그런 퀵샷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드가 부메랑 모드, 아스테로이드라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더 추가돼서 영상 촬영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매빅 에어가 매빅 프로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한 건 저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매빅 에어 제품을 구매할 때 당시 가격이 매빅 에어는 한 11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고요. 매빅 프로는 한 150만원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여줬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40만원 정도의 가격대라면 굳이 제가 매빅 프로를 안 사고 그 40만원을 절약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더 좋은 캠핑 장비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제 컴퓨터의 성능을 더 높여서 편집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그 4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매빅 에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매빅 에어를 사고 어떤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가벼워요. 드론치고 정말 가볍고 부피가 정말 많이 차지하지 않아가지고 백패킹을 다닐 때 쉽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조종기를 넣어주면 굉장히 작은 드론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백팩의 앞쪽에 드론을 수납을 하는데 이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여기만 열어가지고 드론 촬영을 해서 굉장히 기동력 있게 촬영할 수 있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점은 크기에 대비해서 기대 이상의 주행 성능, 그 다음에 내구성, 영상 촬영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매빅 에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조종기에 보시면 스포츠 모드로 조종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 속도가 한 68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또 이 호버링이라고 하죠. 드론을 띄웠을 때 한 곳에 정지해서 가만히 날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강풍이라던가 바람이 한 번씩 불 때에도 드론 자체가 영상 찍은 화면을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보들도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퀵샷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있어 보이는 영상을 좀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 안에 또 트레이스 모드라는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 모드들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놓고 제가 걸어가면 이 드론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오면서 영화 장면을 누군가 촬영해주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촬영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도 굉장히 영화 같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축 짐벌이 들어있는 데다가 4K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만족한 또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깨알 같지만 제가 정말 만족한 기능인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SD카드를 굳이 꽂지 않더라도 8GB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가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해서 제가 정말 좋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패킹을 다녀오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할 때 이 메모리 카드를 뺐다가 다시 또 나갈 때 끼우고 나가야 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 메모리 카드를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가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외장 메모리 카드를 챙기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백패킹을 가서 메모리 카드를 안 가지고 간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내장 메모리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최근에 나온 기종이다 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단자가 USB Type-C 단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최근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가 이제 USB Type-C로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요. 데이터를 빼고 넣을 때 이 Type-C 케이블을 쉽게 이용하면 돼서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 이 매빅 에어의 단점은 없냐? 아닙니다. 제가 진짜 불만족하는 단점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 사실 이 부분은 사기 전부터 매빅 에어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매빅 에어를 사서 최대로 날려본 거리가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최근에 소야도 국사봉에 올라가서 드론을 날렸을 때가 가장 멀리까지 제가 드론을 날렸던 적이었는데요. 이 매빅 에어 같은 경우에는 한 1km 정도 날리면 그때부터는 수신이 약해져요. 위에 시그널이 약하다는 신호가 계속 뜨면서 화면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1km 이상을 드론을 날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실제로 드론을 날려보면 500m 정도만 날려도 굉장히 멋진 영상을 건져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드론을 계속해서 날리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론을 지금까지 5-60번 정도 계속해서 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멀리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최대 1km까지밖에는 드론의 수신 거리가 도달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음 부분이에요. 소음이 제가 들었던 매빅 프로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사실 소음도 주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날리지 않는 이상은 혼자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드론이 날아갔을 때 제 근처에 있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소음은 대부분의 시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조금 있다던가 아니면 근접샷을 찍는다던가 할 때는 이 소음이 좀 굉장히 거슬릴 때가 조금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매빅 프로보다는 저가 부품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음이 조금 크다는 점, 이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인데요.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USB Type-C 케이블이 있잖아요. 저는 이 Type-C 케이블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드론이 바로 충전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Type-C 케이블은 충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데이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백패킹을 다니다 보면 배터리를 여러 개 챙기는 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하나만 챙기고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서 드론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지원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이동만 가능하고 충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매빅 에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아웃도어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 최상의 드론이라고 생각해요. 드론의 부피도 정말 작고요. 가격도 최근 나온 드론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이 무게를 가볍게 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셔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매빅 에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좀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드론의 주행거리가 짧다는 부분이 더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으로 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빅 프로가 성능이 훨씬 앞서거든요.
매빅 프로는 DJI 자체에 오큐싱크라는 수신 시스템을 쓰고 있어가지고 좀 더 멀리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 2km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날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드론은 저처럼 이제 아웃도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여행을 가서 촬영을 하신다던가 쉽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 매빅 에어 제품이 11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매빅 2랑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한 90만 원대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드론에 입문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첫 번째 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좀 도움이 되시고 드론 구매하셔서 멋진 영상, 멋진 여행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백패킹 야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